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원래는 동네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망해서 문을 닫고 비청산하다 보니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고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지요.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장모님도 혼자 사셔서 집에 남는 방도 많으니 우리만 조금 불편함만 감수하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해서 우리는 결국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처가에 간다고 하면 아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은 게 아내와 장모님이 별로 안 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아내도 취직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낼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많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친한 사이입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라 주말에 출근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아침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조깅하고 들어왔는데 장모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달려갔었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전등을 가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신 모양이었어요.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좀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스포츠 마사지 등 여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제가 계속 권하니 장모님도 모시기는 척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여 장모님을 부축하고 장모님 방으로 갔죠. 한 달간 이 집에 살았지만 장모님 방은 처음 가보는 것이었는데 매우 좋은 향기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장모님이 그리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은 이제 40대 중반이었고 저와의 나이 차이도 다른 장모님과 사위처럼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용을 전공하셨고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그런지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좋은 편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마사지 받으니 꽤 좋은지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었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한 곳을 구석구석 마사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사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장모님도 제가 편해졌는지 농담도 하고 친구들 뒷담화도 하면서 크게 웃기도 하였죠. 저도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주었죠. 그날 이후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면서 장모님의 탄력 있는 몸매에 정말 놀랐습니다.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라인이 예술이었는데 하루는 마사지를 해드리다가 장모님의 윗도리가 살짝 올라가서 허리 라인이 노출이 되었는데 잘록하게 들어간 라인이 섹시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주면서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죠. 친해지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말도 없고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장난기도 많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hum도 있는 발랄한 성격이었던 것이었죠. 장모님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가 저에게 농담을 던졌죠. 그런데 내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3일 전인가 그때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전에 저는 간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도로와 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것인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깔깔 웃으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혼자 지낸 지 5년도 넘었다고 그러다가 장모님이 저희 허벅지를 만지며 이런 튼실한 허벅지를 가진 남편이 있는 건 부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장모님의 익살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만지면서 자기 것보다 크다고 하시질 않나. 농담도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죠.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함부로 장난을 치지 못하고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며칠이 흘러갔죠.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근처 커피숍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장모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 어디야? 저 지금 헬스장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요새 헬스장에서는 커피도 주는가? 저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었고 제 맞은편 테이블에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였죠. 그리고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내다가 아내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 밤샘 작업 후 다음날 아침에나 온다는 겁니다. 오마이갓. 하룻밤이면 되는데 친구들이라도 만나러 가서 밤새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 아니면 아내 출장지에 여행이랍시고 따라갈까 싶다가도 설치 작업하느랴 밤샘 작업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따로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평생을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아내가 출장 간 날 삼겹살과 소주를 잔뜩 사들고 와서 장모님에게 함께 먹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이 싫으신지 대꾸도 안 하시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 쌈도 싸드리고 장모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빠릿빠릿하게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장모님이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는가?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 돼서 그랬던 거야? 그냥 싫다고 말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거 아니야? 하하. 아니 그게 싫은 건 아니라서. 헉, 맙소사 술김에 이상한 말이 나와버렸는데 이미 뱉어버린 말이라 수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안 싫으면 뭔데? 그게 사실 장모님이 그렇게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해서요. 무슨 느낌이 이상한데? 아 그게 장모님 같은 사람이 저만 만지고 그러시면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나니까 그러죠. 저는 술김에 그리고 홧김에 숨겨둔 진심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버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죠. 술만 연신들이 부어서 그런지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해지는 눈가의 앞에 장모님이 콜라를 옷에다가 쏟아서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먹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실크로 된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안에 장모님의 몸매 라인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네, 저도 많이 취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바라보며 제 무릎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리고 술에 취한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시간 참아온 열정을 저와 사정없이 불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침이 사정없이 제 얼굴을 덮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너무 놀라 기절하듯 눈을 떴습니다. 일 마치고 아침 일찍 온다더니 아내였던 겁니다. 아내 말로는 이랬습니다. 제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는데 강아지는 제 얼굴을 핥고 있고 저는 연신 장모님만 외쳐대며 중얼거리고 있더랍니다. 장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꿈속에서 장모님을 만나 사랑을 한 미친놈이 돼 있었습니다. 일어나신 장모님을 무슨 술을 그리 많이 먹는가 하시고 술을 어찌나 많이 먹던지 눈이 풀려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기에 듣다 지쳐서 그냥 방에 들어가 주무셨다더군요. 잘 보이려 노력한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저의 은큼한 바닥을 들킨 느낌이랄까요. 아내는 아침으로 북어국을 끓여주었고 장모님과 셋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무언가를 꺼내시더군요. 통장이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신 장모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장모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계속 마주쳤으면 정말로 불륜짓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따로 나와서 있으니 넘감사하고 속 깊은 장모님께 실수한 것 같아 엄죄송합니다.